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 되게 어려운 시장이 나왔죠. 블랙 먼데이, 한국판 블랙 먼데이가 또 나와줬는데, 예전 경제 위기 때 자주 있었죠. 이런 하락은 자주 있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의아하죠.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고 해도 이미 나왔던 뉴스고,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유는 크게 없는데, 네, 일단은 시장에서 꼽는 건 저런 게 있죠. 오늘 기술주, 코스닥의 기술과 바이오가 대부분이니까, 기술주에서 반도체 장비 주들이죠. 반도체 가격이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하향세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전망과 이제 바이오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 그 얘기가 맞긴 맞죠. 맞고, 오늘 하락폭도 가장 컸어요. 이 두 개 섹터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거의 99할 이상은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오르다가 이제 오늘 하루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떨어져 왔잖아요. 떨어지고 약간 조정하고 약간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요. 무슨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되게 오늘 코스닥이 거의 5% 이상, 5% 정도까지 내려왔는데도 크게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사실 예전에 경제 위기 났을 때는 이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하루에도 7%씩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무슨 그래도 회의라도 하고 자주 열어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크게 그런 게 없어 보인다는 게 좀 화가 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정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네, 그 점이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시기는 외국인들은 공매도 쳐서 돈 벌고 저점 잡아서 매수해서 위로 올라가면 반등 치면 돈 버는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개인들은 반대죠. 예, 공매도 못 치니까. 둘 중에 한 개예요. 손절 쳐서 피눈물 나게 손절 치고 있던가 아니면 마음 졸이면서 가슴 앓이 하고 있다가 언젠간 반등 나오겠지 하고 있다가 마음 고생하고 있는 예?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 생각은 우리 금융당국이 조금 더 미중 무역 정쟁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대외적인 거잖아요. 대외적인 악재. 물론 음? 예전에 금융위기도 대외적인 악재가 국내 위기로까지 번진 것처럼 지금 미중, 미중 무역 정쟁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애꿎은 피해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가 비교적 안 떨어진다고 코스닥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화가 나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시장에서 이 두 가지로 꼽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떨어졌다. 라는 게 이유고요.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유고 일단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작년 12월 달 2017년도에 주가로 내려왔어요. 2017년 12월 정도의 주가죠. 요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2017년 12월 달 여기에 두 저점이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보면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셔야 되는데 730선까지는 좀 더 내려올 것 같아요. 730선까지는. 왜냐하면 그 작년 12월의 저점이
2017년 12월의 저점이 730점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그 정도 흐름까지는 좀 내려와 주지 않을까 싶어요. 730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좀 내려와 주고 반등이 나와 줄 것 같아서 한 그 정도로 지금 예측을 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월봉이에요. 월봉으로 20월봉 보면 731.30 나오죠.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2016년도와 2017년도 말 정도의 움직임, 그 정도의 고점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전에 뭐 좀 공매도 금지라던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검토 정도만 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위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오늘 수급은 개판이죠. 사실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들 뭐 320억 팔고 뭐 기관이 뭐 2천억 정도 샀던데 거래소는 그나마 방어를 했죠. 2,300억. 근데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은 전혀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기관도 그렇고. 코스닥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600억을 갖다 팔아제꼈죠. 그리고 기관이 더 팔았어 아주. 730억을 팔았죠. 합이 1,300억을 때려 넣었어요 아주. 개인이 다 받았잖아. 아니 기관이 뭐 사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금융이 좀 약하게 하지만 너무 기관이 같이 팔면 더 팔면 어떡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국 시장인데. 그래요. 외국인들은 또 선물에서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2,400억. 또 기관은 또 조금 샀어요. 290억. 개인은 다 팔았어 선물도. 이게 외국인이 2,400억이나 샀어요 선물을. 왜 그랬을까? 나중에 저점 잡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크게 보고 있다는 거지. 물론 뭐 차익 비차익 보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차익 비차익도 크게 그런 게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좀 화가 나네요 진짜. 한국의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점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코스닥은 730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730선쯤 찍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한 20포인트 정도 더 빠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급격하게 빠지던가 아니면 조금 천천히 빠지던가의 차이겠죠. 급격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천천히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차라리 뭐 천천히 내려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급격하게 그냥 오전장에 확 내렸다가 올리던가 뭐 이렇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올 것 같아요. 하여튼 730선까지는 충분히 열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리신 분들은 잘 견디시면 올라올 거예요. 크게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시장 전체의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반등은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실적에 문제가 있고 내가 투자한 회사 자체의 문제라면 좀 문제가 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로 다시 또 뵀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저는 W투자클럽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